이번 시간에는 반영구 화장의 안전관리 및 종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반영구 화장에 있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학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에서는 매 회마다 한 문제 이상은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죠. 즉 시험 출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으로 꼭 한 문제가 매 해마다 출제될 수 있는 내용 부분이 바로 이 기본 중에 기본 부분인 반영구 화장의 안전관리 및 종사자의 자세라고 하는 이 단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필기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왜 알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반영구 화장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400만 부 이상 팔린 유메마쿠라 바쿠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넷플릭스의 영화 음향사 청아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간략히 이야기하고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이라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첫 시작부터 강렬한 인상과 교훈을 남기죠. 청명이라는 이 제자가 어릴 때부터 음향사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는데 수호주문이라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문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승 또한 이 수호주문이라는 것이 음향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주문이면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청명이라는 이 어린 제자가 어느새 청년이 돼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음향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호주문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청명이라는 이 청년은 수호 주문 대신에 나름대로 이 수호 주문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주문을 스승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러나 스승은 단 한마디로 일축을 합니다. 그것은 장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더욱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마침 강력한 요괴가 공격해 오고 그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은 수호 주문을 정상적으로 실행해서 본인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청명이라는 이 제자는 수호 주문 대신에 다른 주문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은 강력한 적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하게 되죠. 그것을 사부가 구해주게 되면서 사부의 목숨도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돼버리죠. 더군다나 이 강력한 적을 막기 위해서 수호신 중에 한 명인 금령자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강력한 적을 막아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강력한 인상을 주는 장면의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청명이라는 제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문인 수호 주문을 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숨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듯 기본은 평상시에는 별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떤 특별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기본은 반영구 시술자도 보호하고 더불어서 고객도 보호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두시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반영구 화장의 안전관리 및 종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의 화장의 안전관리 및 종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영구 화장의 작업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반영구 화장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 환경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실내는 항상 통풍이 잘 되도록 자연환기와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고려해서 창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성분이 있는 경우는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환기구를 아래쪽에 설치를 합니다.
네 번째로 겨울과 여름에는 냉난방을 고려하여 공기청정기를 준비해 둡니다. 다섯 번째로 조명은 직접 조명을 하여 환하고 밝게 하는 것이 좋죠. 여섯 번째로 작업대 등은 알코올로 닦아서 소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반영구 화장 숍에서 지켜야 할 미용인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업 공간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 흡연을 금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세균이라든지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작업 전후에는 70% 알코올이나 토독 용액으로 작업자의 손을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회용 도구의 경우는 1회 사용 후 폐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합니다. 네 번째로 감기 등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된 상태에서는 절대 시술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반영구 화장 서비스를 할 때는 다른 곳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작업 시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시술에 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 공기 중에 감염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겠죠. 여덟 번째로 공중에 뿌려지는 공중 스프레이 제품보다는 찍어 바르거나 솔로 바르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콘택트 렌즈의 사용을 금합니다. 열 번째로 화학물질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영구 화장에 대한 미용인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고객에 대한 전문가적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항상 트렌드와 유행하는 반영구 화장 및 문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도구 및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고객에게 알맞고 공평한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되겠죠. 네 번째로 고객의 얼굴 상태를 파악하여 원하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선택 가능한 시술 방법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비용과 시간 등을 친절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객에게 소지품과 옷 보관함을 제공하고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시술하는 동안 중간중간에 고객의 옆이나 뒤에 서서 거울에 비친 고객의 얼굴을 잘 관찰하고 확인하면서 좌우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 미용 관련 법규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영업장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때는 필기도구를 준비해 두었다가 메모하여 시술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을 막기 위해 예약을 우선으로 하고 문의 시에는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고객이 도착하기 전에는 필요한 물건과 도구를 준비해 두어야 되겠죠. 열 번째로 미용인으로서의 적절한 메이크업과 옷차림 그리고 예의 바른 응대를 통해 고객의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1번째로 반영구 화장 제품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제품의 사용을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12번째로 시술하는 동안에는 너무 자주 방향을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이는 산만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구 화장의 안전관리 및 종사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실무에서 이런 기본 자세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앞에 오프닝 영상에서 봤듯이 기본은 평상시에는 잘 느낄 수가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순간, 즉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될 때는 커다란 빛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서 꾸준히 실무에서도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영구 화장의 기기 및 도구, 제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